해결 방법이 없다. 어떤 분은 60%가 이 감염증에 걸려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많은 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바이러스 균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아직까지 한만화 건강센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을 보면 감기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기침이 나고요, 고열이 나고 인후통, 이 목이 붓고 침을 삼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폐렴으로 사망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법이 뭐냐고 하는 것이죠. 이 첫째로는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염 경로를 차단할 것이냐? 감염 경로가 바로 입이나 코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입이나 코로 들어가는 감염 경로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을 하게 되면 10만 내지 14만의 물방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나 교회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거리 두기를 2m 정도를 둬야 된다. 그래서 기침을 하더라도 2m 이상 물방울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손 씻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30초간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 비누로. 이 손을 왜 씻어야 되느냐면 이 손에 바이러스균이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악수를 한다든지 문을 열 때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잡이에 묻어있는 그런 바이러스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손을 안 씻게 되면 이 손을 가지고 우리가 코도 만지고 눈도 만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와 눈, 입을 통해서 이 감염 경로가 되기 때문에 손에 바이러스균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악수를 한다든지 그러게 되면 이 손을 씻어가지고 비누로 30초간 깨끗이 씻어서 내 손에, 내 몸에 바이러스균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손 씻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 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 예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균은 우리의 눈과 입과 코를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다, 바이러스가 침투됐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강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백혈구가 들어있습니다. 백혈구. 이 백혈구가 뭐냐? 혈액과 조직에서 이물질을 잡아먹고 바이러스균이 오면 잡아먹고 그 다음에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감염에 저항하여, 그러니까 바이러스균이 들어오더라도 그 항체를 형성해 가지고 감염에 안 걸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백혈구가 있어 가지고 이 바이러스균, 어떤 균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항체를 형성해 가지고 감염에 저항하게 한다. 그래서 신체를 보호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혈구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백혈구가 적게 되면 그것에 침투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백혈구를 많이 생성을 해가지고 증가시켜가지고 우리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히포크라테스는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설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친다는 거죠. 어느 병에 걸리든지 간에 반드시 죽는다 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 100% 죽는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반드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즉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희소식입니까? 음식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어떤 음식으로 고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4가지의 혈액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혈액형별로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다. 혈액형별로 그 맞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이길 수 있다. 균이 들어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형 A형의 좋은 음식, 바이러스균을 막아내는 좋은 음식이 뭐냐? 바로 현미, 찹쌀 현미, 그리고 율무나 옥수수나 조, 곡식으로는 이렇고요. 채소로는 무, 미나리, 부추, 샐러리, 고사리, 치커리, 쑥갓, 브로콜리. 주로 채소 중에서도 잎사귀가 뾰족하고 갈라진 것들이 주로 맞습니다. 파, 양파 이런 것도 좋고요. 마늘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일로서는 수박이나 국광사과, 복숭아, 살구, 토마토, 파인애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잎사귀가 갈라지거나 길쭉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양념으로서는 참깨, 참기름이 맞고요. 들기름 남았어요. 고추장, 올리브유, 마늘, 고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호두, 은행, 잣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김과 파래도 이 혈액형 A형에 좋습니다. 생선으로는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가 고기로서는 맞고요. 생선으로서는 이제 연어, 농어, 잉어, 메기, 송어,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가 맞습니다. 민물고기 중에서 붕어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차는 둥글레차, 이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둥글레차, 생강차, 오미자차, 매실차, 인삼차, 인삼 에키스, 홍삼, 또 홍삼 에키스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A형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한 30분 내지 1시간 전에 감자와 당근, 샐러리를 3분의 1 정도씩 해서 녹즙을 만들어 가지고 녹즙을 해가지고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달인 물을 해가지고 양파를 다리든지 아니면 버섯을 다리든지 팥뿌리, 도라지, 양파, 무 이것을 2가지 내지 3가지 아니면 1가지라도 해서 달인 물을 만들어 가지고 끓인 물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확진됐다고 할지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혈액형 B형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쌀과 현미가 되겠습니다. 찹쌀이나 찹쌀 현미는 안 되고요. 율무나 옥수수, 조. 율무도 옥수수, 조도 찰 옥수수는 안 되고요. 매 옥수수, 매조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채소로는 무나 미나리, 부추, 샐러리, 고사리, 치커리, 쑥갓,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양파도 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일로서는 수박, 국광사과, 복숭아, 살구, 토마토, 파인애플, A형 음식과 좀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으로서는 참깨와 참기름, 고추장, 옥수수기름, 올리브유, 마늘, 고추. 견과류로서는 호두, 은행, 잣, 김과 파래가 맞습니다. 고기로서는 소고기만이 맞습니다. 다른 고기 먹으시면 안 됩니다. 닭고기든 오리고기든 무슨 돼지고기든 개고기든 드시면 안 되고 오로지 고기로서는 소고기만 드실 수 있고요. 소고기에서 나오는 우유라든지 또 우유로 만든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어, 농어, 숭어를 드실 수 있고요. 민물에서는 붕어 빼고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잉어라든지 가물치라든지 메기라든지 송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향어라든지 이 민물고기들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는 둥글레차, 생강차, 오미자차, 매실차, 우유가 맞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먹고 토하는 애들 있죠. 우유를 먹는 혈액형은 바로 B형입니다. 소고기가 맞기 때문에 소고기에서 나온 우유도 먹을 수 있고 치즈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녹즙을 드실 텐데요. 녹즙은 감자와 당근, 샐러리 또는 미나리를 3분의 1씩 해가지고 식사 전 30분 내지 1시간 전에 한 컵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달인물로는 양파즙, 상황버섯, 팥뿌리, 도라지, 무, 특히 B형에게는 녹용이 맞기 때문에 이 녹각이라든지 녹용을 달여서 드셔도 좋습니다. 혈액형 AB형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형 AB형은 노랑콩, 강낭콩, 보리싹 같은 것도 괜찮죠. 귀리, 녹두, 메밀, 쌀,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원래 쌀은 맞지 않는데요. 현미는 먹으면 안 되고요. 쌀은 깎아서 먹기 때문에 드셔도 됩니다. 쌀만 먹으면 안 되고요. 이 보리나 또 아니면 콩 같은 걸 같이 넣으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로는 배추나 양배추, 상추,
잎사과 넓은 채소들이 되겠습니다. 호박, 오이, 시금치, 우엉, 케일, 꼬들빼기, 아욱 등이 되겠습니다. 과일로서는 바나나, 포도, 배, 부사사과, 딸기, 참외, 감, 귤, 자두, 복분자, 자몽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들깨와 들기름, 콩기름, 포도씨유, 젓갈류, 감식초, 된장, 간장, 그리고 미역, 다시마, 꿀로선 아카시아 꿀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생선 및 고기를 보면 흰살 생선, 전복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명태, 전어, 오징어, 또 붕어, 개고기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 및 차로 보면 땅콩이 맞습니다. 커피와 녹차, 대추차, 홍차가 맞는데요. 커피는 원두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프림이나 커피는 다른 체질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림이나 커피가 안 맞고, 그 다음에 녹차에서도 현미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현미 녹차는 드시면 안 됩니다. 순수한 녹차를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즙으로서는 오이와 양배추, 케일을 식사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달인물로는 배나 대추, 어성초, 더덕 같은 것을 달여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혈액형 O형 음식이 되겠습니다. O형에는 보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녹두, 밀, 팥, 콩, 콩도 검정콩, 강낭콩도 괜찮습니다. 이 검정콩은 혈액형 AB형은 드시면 안 됩니다. 콩이 맞지만 거기는 흰 콩이 맞고요. 이 혈액형 O형은 검정콩도 됩니다. 뭐 흰 콩도 괜찮고요. 그리고 귀리, 고구마, 쌀을 먹게 됩니다. 채소로는 배추와 양배추, 상추, 오이, 호박, 시금치, 우엉, 아욱, 케일, 숙주나물, 쓴바기 등이 좋습니다. 과일로는 포도, 배, 부사사과, 딸기, 참외, 감귤, 자두, 오렌지, 키위가 좋습니다. 양념으로서는 들깨와 들기름, 그리고 콩기름, 된장, 포도씨유, 간장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생선 및 고기로서는 등푸른 생선이 이 체질에겐 좋습니다. 뭐 꽁치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고기로서는 돼지고기를 먹으셔야 됩니다. 다른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소고기나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염소고기나 드시면 안 되고, 오로지 이 O형인 분들은 돼지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멸치나 다시마, 미역, 참치, 오징어 등 이런 바다 생선 중에서 이 O형은 다 드실 수 있는데, 연어하고 농어하고 숭어만 드시지 마시고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바다 생선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및 차로서는 땅콩과 커피, 녹차, 이 커피도 순수한 커피, 원두 커피를 드셔야 되고요. 녹차도 현미 녹차 드시지 않고 순수한 녹차, 대추차, 홍차, 두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즙으로서는 오이, 양배추, 케일이 해서 식사하기 전 30분 내지 1시간 전에 3분의 1씩 해서 녹즙을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달인물로는 배와 대추, 어성초, 더덕이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이 났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내야 되고, 또 약을 사야 되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진료비, 대가를 지불해야 병을 고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알아서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데서 병이 옵니다. 햇빛을 쬐는 데서 안 쬐면 병이 오고요.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공기를 못 쉬어도 죽죠. 몇 분만 지나도 공기를 안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우리도 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먹느냐? 음식물을 먹죠. 음식물. 햇빛과 공기와 음식물. 햇빛과 공기는 채가 없지만 음식물은 채가 있죠. 보이지 않는 그런 햇빛과 공기, 보이는 음식물. 우리는 육신은 그걸 먹고 삽니다. 우리 육신의 성장과 육신의 건강은 보이지 않는 햇빛과 공기와 보이는 음식물을 먹고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햇빛과 공기, 그리고 음식물, 마음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온다. 고혈압도 불치병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고혈압이 온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오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안 와요.
가정에서도 가족이 같이 먹고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 그리고 햇빛과 공기는 뭐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병의 원인이 뭐냐면 음식물과 스트레스에서 온다. 스트레스의 마음에서 온다. 미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한탄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도 잘 안 들어가잖아요. 하고 소화도 안 되잖아요. 병이 난 원인이 음식물과 스트레스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병이 난 것도 그냥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병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병이 안 난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70 내지 80%가 영적인 병이라고 해요. 마음에 의한 병이라고 합니다. 신경성 병들이 다 그런 병이에요. 그러면 그런 병들은 무엇에서 오느냐?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병이 70 내지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의사분이 공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도 줘보고 또 뭐 10,000원도 받아보고 50,000원도 받아보고 500,000원도 받아보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효과가 좋으냐? 많이 내고 간 사람일수록 효과가 좋다랍니다. 그걸 데이터를 뽑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갖고 오게 되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죠. 도둑이 되는 거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되찾는 것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후원을 하든지, 지금 자율 후원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후원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행동으로 선행을 하시든지,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후원도 할 수 있고 봉사,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내가 병이 났으면 병이 난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물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내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내놓든 돈을 내놓든 아니면 행동으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참 중요하고 선행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가 없이 해야 된다. 이분이 하여튼 신앙자였고 역대 최고의 부자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사망 당시 36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최고 부자보다 3배 이상의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돈이 없어서 소년 가장으로서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돈 벌러 다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3세에 100만 장자가 됐어요. 100만 달러 이상의 장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3세가 되어서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5세에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고 있었는데 어떤 글귀를 봤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문구를 보고 자기는 아주 뭉클하게 느꼈고 눈물까지 났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머니와 딸이 그 병원 관계자하고 애걸하고 복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내 딸이 지금 중병에 있으니까 우선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야 치료해주겠다. 병원에 입원시켜주겠다. 이런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이 비서를 통해서 돈을 내가 대줄 테니까 치료해줘라. 누가 했는지는 얘기하지 말라. 누가 대줬는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받고 정말로 나중에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되게 기뻤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고 나중에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미국에 12개 연구소를 건립해주고요. 이 사람이 신앙이
신실했기 때문에 4,928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1조를 한 푼도 빠짐없이 했다. 마지막에는 11조를 계산하는 인원만 40명을 두었답니다. 40명. 그 사람이 사업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11조 계산하는 인원을 40명을 둬서 11조를 계산해서 냈다고 합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자기는 돈을 벌면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5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자식들까지 해서 25억 달러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선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5세에 1년밖에 못 사니까 56세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대주고 병을 고치고 그 기쁜 마음을 중심 삼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가 봉사하면서 자선 사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부터 몸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사셨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98세까지 사셨어요. 지금도 98세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98세 살 수가 없는 분인데 당시에 그 정도로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사신 거죠. 기쁨 가운데서. 뉴욕에 가면요, 록펠러 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 건물 그 주변이 다 록펠러 재단 건물이에요. 아주 록펠러 거리라고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자선 사업을 통해서 주는 자가 돼가지고 55세까지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 한 푼 도와주지 않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자선 사업을 통해서 마음이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병도 낫다고 하는 것을,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평면적인 그냥 삶이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위에서 살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의신 분은 최소한도 우리가 자기 버는 돈의 30%는 내고 살아야 된다. 30%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는 교회에 내고 10%는 국가에 내고 국가를 위해서 10%는 세계 인류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한국에서도 어떤 분은 자기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90%를 사회에 환원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90%를. 왜? 10%만 가져도 자기는 다 쓰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버는 돈의 10%만 가져도 다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하러 돈을 많이 갖고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베풀면서, 그러니까 기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몸도 기쁘고 마음도 기뻐야 되는데 마음의 기쁨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 마음이 건강한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가 건강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자기를 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어질게 대하고 우리가 그런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을 아프게 하면 내가 아프고 남을 고통받게 하면 내가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의 법칙이 그런 법칙입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먼저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나도 대접을 받는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주는 것. 이것이 사회의 원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음도 몸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19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폐렴으로 죽는 애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백혈구를 많이 생성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기쁜 마음을 얻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된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희소식 널리 알려주시고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